네,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오늘은 투자의 대가라 불리는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살펴보고 제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운용사들은 매 3개월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자산 변동 현황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포트폴리오를 참고해서 투자에 또 아이디어를 얻고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함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워런 버핏이 운용하는 회사의 이름은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익률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인 11월 21일 기준으로 올해 초부터 약 수익률이 6.8%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하늘색 기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미국의 3대 지수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 모두 마이너스 약 1%에서 2% 사이 수준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약 7%, 8%의 초과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9월 30일자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운용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약 46개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로 미국 내 기업들 중에서 약 10위권 이내의 규모를 항상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상위 10개 기업들의 비중이 무려 8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가 엄청 큰데도 약 10개 기업의 자산이 매우 집중되어 있고, 좀 더 살펴보자면 애플이 25%,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1%, 웰스파고가 10% 이런 식으로 해서 상위 약 5개 기업의 비중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개에서 10개 기업이 거의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3분기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도대체 뭘 샀고 뭘 팔았냐는 겁니다. 자, 워렌 버핏이 뭘 샀고 뭘 팔았는지 보기 전에 국내 언론사들은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많이 달았습니다. 워렌 버핏이 미 금융주에 베팅했다, 금융주를 집중 매입했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많이 달았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언론사들이 낸 헤드라인은 지극히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쓴 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런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들고 있는 금융주 중에서 비중이 줄어든 것은 미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의 지분이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중을 축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미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중을 늘렸고, 또 미국의 로컬 은행 중에 대형 로컬 은행인 US 뱅크업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골드만삭스의 비중을 늘렸고, 또 미국의 로컬 은행인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을 비중을 늘렸습니다. 쭉 내려가서 미국의 5대 상업은행인 PNC 파이낸셜 그룹을 또 새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두 번째 여행 보험사인 트래블러스 컴퍼니를 새로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물론 미국의 금융주들을 집중 매입한 것도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융주들의 비중을 늘리고 또 세 번째로 많이 들고 있던 웰스파고의 지분을 줄이는 일종의 포트폴리오 조정의 하나이지 않느냐 하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무조건 금융주에 몰빵했다, 금융주에 집중 베팅했다, 이 말은 좀 오도가 있다. 원래 들고 있던 많은 미국의 금융주들의 지분을 좀 더 늘리고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일부분 팔고 하는 조정 작업을 거쳤을 뿐이다. 저는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의 40%가 금융주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많이 들고 있었을 뿐이지 이제 와서 갑자기 금융주에 몰빵 베팅했다, 이런 식의 언론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애플이 이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의 무려 4분의 1에 달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소프트웨어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오라클이라는 회사를 새로 사들였습니다.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의 약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워렌 버핏이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는 원칙을 수립하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지금 기술주를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럼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원칙을 바꾼 것이냐 아니면 기업이 변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좋게 해석을 하자면 두 번째 쪽이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라는 기업이 예전에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다가
이제는 필수 소비재 쪽으로 넘어오면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고 또 배당도 본격적으로 주기 시작했으니까 배당을 좋아하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거라고도 보이고, 오라클 역시 배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주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거의 필수 소비재급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부분인데, 항공사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에는 4대 항공사가 있는데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심지어 2016년까지도 항공사 투자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지 말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인데 2016, 17, 18 들어서 항공사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미국 4대 항공사 중에 하나인 델타 항공을 비중을 늘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항공사를 더 사들인 거냐? 그게 아니라 나머지 4대 항공사 중에 3개의 비중을 줄였습니다. 보시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줄였죠.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또 줄였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또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느 한쪽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4대 항공사가 있는데 좀 예를 들어서 싸 보이거나 배당을 많이 주거나 좀 더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 애를 더 사고, 또 나머지는 거기 그만큼 또 현금이 필요하니까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적절히 3달마다 포트폴리오를 소위 말해서 리밸런싱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항공사 투자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사견을 덧붙이자면, 사람들은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뭘 사고 뭘 파는지 그 기업, 그 종목에만 집중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들과 종목들을 매도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할아버지가 사고 파는 기업들이 다 시가총액 대형 우량주입니다. 웬만하면 중형주도 잘 건드리지 않고요. 정말 시가총액 100등 안에 손꼽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50이 넘어가는 기업도 잘 없습니다. 거의 미국에서 1, 2, 3, 4, 5등 하는 은행들, 미국에서 1등 하는 필수 소비재 기업, 미국에서 1등 하는 음식료 기업. 이 할아버지가 과연 우리보다 정보력이 딸려서, 공부가 부족해서 중소형 기업들을 사지 않는 걸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 할아버지의 성향상 잃기가 싫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잃기가 싫은 만큼 더 안정적이고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1등 기업들의 정말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할아버지가 투자하는 방식대로 미국의 초대형 우량주들 위주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금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약 46개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당을 전부 다 준다는 겁니다. 특이한 케이스가 있지 않는 한 46개 중에 약 40개 이상이 배당을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배당금 덕후입니다. 자기는 배당을 안 주죠. 참고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배당금이 없습니다. 본인은 배당을 밖으로 빼주지 않으면서 철저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당금을 얻어서 본인의 자산을 계속해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인수할 만한 기업이 나타나면 그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고, 이런 식으로 수십 년간 성장을 해오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 있고, 그래서 투자의 대가라고 또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치 언론에서는 어떤 기업의 지분을 사고 팔면 잘못된 거다, 무조건 사 모아야 되고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만,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3개월마다 이렇게 사고 팔고 또 새로 사고 또 완전히 처분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적어도 충분히 그 기업 가치의 변동에 따라서 혹은 주가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워런 버핏 할아버지의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